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도 정말 지루하고 힘들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침에 주식시장이 기대가 되고 또 내일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하루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많이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동일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언제나 주식시장이 좋던 나쁘던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오늘보다 내일은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시장이 좋지 못하더라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3%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장중 흐름을 살펴본다면 하락폭을 많이 만회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3,000포인트를 다시 깼단 말이죠. 지금이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내일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올지 참 궁금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의 상승과 함께 오늘 953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최근에는 코스닥이 낫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약 1%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현대차는 2.4%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오늘 1%의 상승이 나왔고 오랜만에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반대로 2%의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306,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를 살펴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로 보여주었고 순매도 금액만 살펴봐도 둘 다 비슷한 것 같네요. 그리고 연기금, 투신 이 두 주체가 많은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고 또 연기금이 코스닥에서 지금 7거래일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지금 4거래일째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고 지금 4거래일째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던 LG화학 오늘 기관의 소폭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의 연기금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순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래도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저는 특히 대형주 코스피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야지만이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들의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LG화학 굉장히 수급이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타점을 잡아볼 때 정말로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혹은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참조해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거의 큰 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한번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이틀 동안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2%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고 특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좀 컸던 것 같네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삼성중공업,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SK이노베이션이 포함되어 있네요. 자,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KT, 금호석유, 셀트리온, LG화학, 삼성중공업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 동시에 삼성중공업을 많이 매수했는데 오늘 좋은 이슈가 있었죠. 작년부터 추진해왔던 카타르의 LNG선 발주 이 대량 발주권이 곧 현실화가 될 것이다 이런 호재성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가장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 22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2개를 건립하고 본격적으로 파운드리에 재진출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거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텔은 시간 외에서 6%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또 인텔 파운드리 수주 기대감이 있었던 TSMC는 지금 2% 이상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국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인텔 파운드리 수주 기대감이 높았던 그런 기업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TSMC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이 나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우려할 내용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매출을 한번 살펴보시면 인텔은 반도체 업체 중에서도 글로벌 매출이 탑 1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업이익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2위가 아니라 3위까지 한 단계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비중과 네임밸류를 생각해 봤을 때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삼성전자하고 사업 범위가 닮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때문에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진출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감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인텔의 CEO인 팻 갤싱어에 따르면 최근의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제조 공정의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말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텔이 22조 원을 투자해서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을 살펴본다면 결국에는 반도체 쇼티지 현상과 더불어서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진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운드리 사업에 인텔이 진출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인텔이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매출이 글로벌 1위라고 하더라도 이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TSMC와 삼성전자,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이 두 기업이 거의 시장을 독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이 한 자릿수를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점들을 보고 또 올 초에 인텔에서 7나노 공정에 대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이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TSMC, 이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인텔과 달리 격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텔이 파운드리 공정에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장 종료 약 2시간 전인데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올 초에 고점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우측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보시면 조금은 삼성전자와 달리 주가의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은 원익 QNC고요. 오늘만 현재 9% 이상의 강한 급등이 나오고 있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사상 최대 매출에 대해서 기대감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진출, 이런 부분과 엮이다 보니까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진테크, 이 종목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데 오늘 8%의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 종목은 오늘 큰 상승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삼성전자와 달리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재 기업인 동진세미캠, 이 종목도 올 초 대비 많이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과 삼성전자를 비교해서 본다면 소부장 기업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진출이라든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와 다양한 고객사들의 투자 소식,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삼성전자보다 소부장 기업들의 흐름이 좋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구간만 본다면 조금은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흐름이 조금 나뉘고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캐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단지 수급적인 측면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이 주체들이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저는 특히 주가를 견인하는 외국인, 이 수급적인 측면이 조금 해결이 되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그동안 조금 괴롭혔던 이슈, 미국의 오스틴 공장이 4월달에 완전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테스트라든지 불량 여부 판정, 이런 다양한 작업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급은 7월이 되어야지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스틴 공장이 조금은 악재로 작용이 되었다면
이제는 불안정하게 볼 부분보다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는지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한번 종목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였다면 그 투자라는 단어의 취지에 맞게 기다림과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최대한 압축시켰거든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횡보를 한 것이 1월 중순, 그때부터 3월 말까지 약 2달 반 정도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시면 2019년을 한번 볼게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무려 9개월 동안 횡보한 기간도 있었고, 또 작년을 본다면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무려 7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6개월 이상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투자라는 취지에 맞게 종목을 선정했다면 어느 정도 기다림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투자라는 취지에 맞게 한번 이런 점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6% 아래까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1.7% 이 이상을 상회하기도 했었는데, 그때와 비교한다면 지금 수치는 많이 안정화가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의외로 어제부터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긍정적인 재료보다 이 부정적인 재료에 조금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을 생각해 본다면 시장은 하락보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더 컸기 때문에 조금만 좋은 재료가 나와도 이 좋은 재료에 더 반응을 해서 주가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조금만 부정적일 수 있는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횡보를 하던가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4월달 실적 발표 시즌이고, 그 실적 발표 시즌을 통해서 기대를 부합하고 그 이상치의 실적이 나온다면 또 시장은 이런 재료보다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 경기 회복, 이런 긍정적인 재료에 더욱더 반응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재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월보다는 한번 4월을 기대해보면서 시장을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OTT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OT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은 난해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제가 OTT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OTT라는 뜻은 Over the Top Media Service라고 해서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교육, 이런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5천억 을 투자했다, 이런 발표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죠. 넷플릭스가 5천억을 투자하니까 통신회사인 KT에서도 5천억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투자를 하니까 KT도 투자를 하고, 마치 반도체 시장과 같이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니까 TSMC가 투자를 하고, 또 이번에 인텔이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반도체처럼 OTT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뉴라는 종목이고요. 대표적으로 컨텐츠를 유통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주가 흐름을 보시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박스, 뉴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기업이 될 수가 있는데,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물론 흔들림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두 종목을 매수하자, 이런 의견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2달 넘게 우측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세가 나오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OTT 관련 산업 내에 속한 종목들은
이 두 개의 흐름과 달리 꾸준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원인과 배경 중에 하나는 넷플릭스의 5천억 투자, 그리고 오늘 KT에서도 5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와 함께 시장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성장주와 코스피 지수와 달리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OTT와 관련해서 컨텐츠 제작 기업이라든지 유통사, 이런 다양한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런 이슈들, 투자권과 시장 성장, 여기에 집중을 해보시면서 한번 종목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 시장이 참 청개구리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해서 기대를 하게 된다면 국내 시장은 약세 흐름이 나오고, 또 어제처럼 미국 시장이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와서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선방을 보여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상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시장은 좋았던 적보다 힘들고 어려운 구간, 이런 구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구간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힘내시고 늘 화이팅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